단언컨대 이 장면이야말로 바이올렛 에버가든 그 자체입니다. 압도적인 작화, 그 비주얼이 선사했던 경이로움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2020년 극장판을 끝으로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었죠. 바이올렛 에버가든. 상업적으로도 비평적으로도 유의미한 족적을 남긴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평가를 보태자면 조금은 용두사미 같은 면이 있었지만 비주얼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미학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작품이 마무리되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드디어 고품질 스케일 피규어로 입체화되었습니다. 브랜드는 ABC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사히 방송의 자회사로 방송국에서 송출할 애니메이션을 프로듀스하는 곳이죠. 그래서 실제로 무언가를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도 제작한 곳은 교토 애니메이션이었고 피규어 역시 제조를 굿스마일 컴퍼니가 담당했습니다. 쉽게 말해 협업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피규어 일본 내 정식 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아마 교토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만큼 피규어를 일본에 출시하려면 교토 애니메이션의 유통 루트인 쿄애니샵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져야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그렇게 유통이 됐으면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정가를 보면 28,600엔으로 굿스마일 컴퍼니에서 제작한 피규어 치고는 지금도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여기서 더 높아졌다면 판매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박스는 바닥면부터 전면까지 한 번에 젖혀서 여는 방식인데 요즘 굿스마일 고급 스케일 피규어 패키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튼튼한 패키징입니다. 블리스터를 드러내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던 분위기 있는 배경 그림을 볼 수 있는데 딱히 써먹을 곳은 없어 보이지만 패키징 완성도를 그만큼 신경 썼다는 이야기겠죠. 구성은 작은 블리스터에 양산과 지지봉, 큰 블리스터에 베이스와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ABC 애니메이션에서 출시한 바이올렛 에버가든 1:7 스케일. 작품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찰나의 순간을 그대로 박제해 놓은 듯한 아주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제가 피규어를 볼 때 항상 강조하는 조형, 채색, 역동감, 어느 한 곳 부족함 없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며 완벽하게 수렴하고 있죠. 특히 자동 수기 인형 업무를 수행할 때 착용하는 이 의상은 세계관 내에서 손에 꼽히는 미녀인 바이올렛과 합쳐지며 군복의 절제미와 드레스의 우아함이 공존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디자인입니다. よく似合ってるよ。やっぱり俺の見立てに間違いはなかった。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푸른 눈과 흔들림 없는 표정,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 미묘한 금발 머리카락은 입체적으로 자리잡은 두 개의 번 헤어와 이를 묶어낸 빨간 머리끈이 확실한 시각적 포인트가 되어 있고, 풍성하게 디자인된 치맛자락은 마치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백색 원피스지만 크롭 청색 재킷과 갈색 라인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그녀의 잘록한 허리 실루엣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죽의 질감을 충실히 재현한 부츠, 독특하게 S라인을 그리며 올라가는 신발끈, 우수한 자동 수기 인형의 증표인 배지와 곳곳의 금속 파츠, 여기에 길베르트 소령이 선물한 에메랄드 브로치까지 화면에 걸리는 모든 요소가 설정대로 구현되어 이 피규어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고 있죠. 하지만 이 피규어가 담아낸 찰나의 순간에는 보여지는 아름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소년병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 양팔과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바이올렛, 자신의 의지로 시작한 자동수기 인형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의 감정을 점점 알게 되고 비로소 최고의 자동수기 인형으로 거듭나는 단순히 예쁘게 연출된 포즈를 넘어 서사적으로도 매우 상징적인 포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작품을 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외형의 아름다움만으로도 매력있는 피규어가 될 수 있지만, 작품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이 가지는 감정적인 무게가 겹쳐지면서 아마 전혀 다른 아름다움으로 이 피규어를 대하게 되실 겁니다. 이 포징을 하게 된 경위는 유명 소설가의 책을 대필하는 과정 중 마지막 엔딩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다 소설가가 이미지를 위해 우산을 펼쳐들고
호수를 걸어가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뭇잎을 밟으면서 지나간다는 상상 속 이미지를 말했던 것을 듣고 바이올렛은 그냥 호수 위를 도약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퍼포먼스가 이미 죽어버린 딸 아이와 했던 이야기와 겹쳐졌던 것인데요.いいなあ。私もこの湖を渡ってみたい。あの落ち葉の上なら歩けるかな。いつか。ご覧になられましたか。3歩は歩いていたと思います。 실제로는 단순히 멀리 도약하는 것이지만 연출로서 마치 양산과 바람의 힘으로 물 위를 달리는 것처럼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 피규어를 감정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아이템은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입니다. 일단 아크릴을 이중으로 중첩해 입체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맨 위에 표현된 물결과 나뭇잎, 그리고 아크릴 사이에 끼워 넣어진 나뭇잎으로 가라앉아 있는 디테일을 담아냈고, 가장 아래쪽에 배면 처리 공법으로 물결의 그림자까지 표현하는 것으로 엄청난 정보량을 담아낸과 동시에 이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해냈는데요. 지금까지 스케일 피규어 베이스를 아크릴로 표현했던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깔끔한 마감에 치중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보량을 담아낸 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양산, 이런 양산을 레이스 파라솔이라 부르는데, 작중 이 양산은 소설가의 죽은 딸의 물건이지만 바이올렛의 그 퍼포먼스를 보고 더 이상 미련이 없었는지 작업을 마친 후 바이올렛에게 선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올렛의 의상과 은근히 잘 어울리는 모습이라 나름 킥이 되는 아이템인데, 하늘색 바탕에 하얀 프릴과 앙증맞은 리본, 안쪽 살대 구조까지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고, 중심 샤프트는 큰 양산의 무게를 버티도록 실제 금속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디테일 밀도가 대단히 볼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산 샤프트에 실제 금속이 사용되었다고 했죠. 네, 그만큼 무게에 예민한 설계로 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 투명 지지봉도 그러한 맥락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피규어는 무게가 대부분 앞으로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촬영 중간에는 잠시 떼어내고 촬영할 수야 있겠지만 이 투명 지지봉을 분실하게 되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ABC 애니메이션에서 출시한 바이올렛 에버가든 1:7 스케일 어떠셨나요? 제 생각에 이 피규어는 상당히 많은 시도와 도전을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사실 요즘 PVC 피규어들의 제조 기술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역동감은 과거에 비해 더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PVC 소재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무게중심이 쏠리며 형태가 미세하게 변형되기 때문이겠죠. 거기다 요즘 피규어들 크기까지 더 커졌습니다. 데이터가 방대한 구스마일 같은 제조사가 이런 과도한 포징을 먼저 제안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ABC 애니메이션에 강한 주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올렛 에버가든이라는 작품은 사실 뻔하디 뻔한 굉장히 무난한 작품입니다. 물론 무난하다는 게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임팩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이 도약만큼은 타협 없이 반드시 실물로 구현해야 했던 게 아닐까요? 팬들이 기억하는 바이올렛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입체화해준 ABC 애니메이션에게 Cheers!